방금 여러분이 스마트폰 화면을 탁 켜고 이 심층 탐구 오디오를 재생하는 바로 그 순간, 이 우주는 자기가 어떤 현실에 존재할지 되게 서둘러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처음 들으시면 정말 뚱딴지 같은 소리처럼 들리실 수 있죠. 그니까요. 이게 우리가 안 볼 때는 세상에 막 흐물흐물한 확률로만 존재하다가 우리가 딱 쳐다보는 순간에야 단단한 물리적 현실로 변한다는 뜻이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들이 바로 이 믿기 힘든 하지만 가장 완벽하게 증명된 우주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럼 이 일상적인 상식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는 미시세계, 그 양자역학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겪는 세상은 되게 예측 가능하잖아요. 사과는 떨어지고 공을 던지면 궤적을 그리고. 그렇죠. 뉴턴의 고전역학이 지배하는 세계니까요. 하지만 물질을 쪼개고 쪼개서 원자나 전자 단위의 미시세계로 들어가면 이 원인과 결과라는 명확한 인과율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리처드 파인만이 양자역학을 완벽히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안전하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천재 물리학자들도 직관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그냥 받아들여야 했던 현상이라는 거군요. 네, 직관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이 현상들은 공상과학이 아니라 수많은 실험이랑 수학으로 증명된 명백한 실제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제일 먼저 마주친 개념이 그 양자 중첩이었는데요. 저는 이걸 요즘 나오는 비디오 게임에 빗대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비디오 게임이요? 네, 그 오픈워드 게임들 보면 시스템 자원을 아끼려고 플레이어가 바라보지 않는 뒷골목이나 먼 산 같은 곳은 아예 그래픽 렌더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다 계산하면 컴퓨터가 못 버티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코드로만, 즉 확률로만 존재하다가 플레이어가 고개를 휙 돌려서 화면에 닿는 순간 물리적인 공간으로 짠 하고 구현되잖아요. 이 미시세계의 입자들이 관측되기 전까지 가능한 모든 상태로 겹쳐 있다는 게 약간 이거랑 비슷한 맥락 아닌가요? 와, 그 비유가 양자중첩의 수학적 본질이랑 아주 놀라울 정도로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미시세계의 입자, 예를 들어 전자 하나는 관측되기 전까지는 이쪽 위치에 있을 확률이랑 저쪽 위치에 있을 확률이 파동의 형태로 막 겹쳐서 존재하거든요. 흔히들 동전이 맹렬하게 회전할 때 앞면이랑 뒷면이 섞여 보이는 거랑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 비유도 많이 쓰죠.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이 바로 이 겹쳐있는 확률 상태를 계산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동전은 사실 물리적으로 어느 한 면을 향해서 돌고 있는데 단지 우리 눈이 못 따라가서 섞여 보이는 것뿐이잖아요. 네, 우리 눈이 느린 거죠. 반면에 전자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물리적인 실체가 없이 여러 확률의 파동으로 공간에 동시에 퍼져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냥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숨기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특정한 위치나 상태 자체를 갖지 않은 채로 존재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귀괴한 상황을 꼬집으려고 나온 게 그 유명한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이잖아요. 밀폐된 상자 안에 독가스 기계랑 고양이를 같이 두고 그 기계가 작동할 확률 50%를 양자 중첩 상태에 연동시켜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슈레딩거는 양자역학의 확률 해석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건지 비판하려고 그 사고 실험을 제안했어요. 미시세계의 규칙을 우리가 사는 거시세계로 그대로 끌고 와버리면 뚜껑을 열어서 관측하기 전까지 상자 안의 고양이는 죽어있는 상태랑 살아있는 상태가 50대 50으로 겹쳐 있어야 하니까요.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다. 이건 완전 논리적 모순이잖아요. 네, 거시세계에서는 생물이 그럴 수 없죠. 하지만 거시세계의 고양이와는 다르게 미시세계의 입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모순된 중첩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와, 진짜 이상하네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이 겹쳐있는 상태라는 게 현실에서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그냥 연구실에서 물리학자분들끼리 수학 방정식 풀면서 즐거워하시는 거 말고 우리 삶에 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있나요? 지금 당장 구글이나 IBM 같은 거대 기업들이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 양자 컴퓨터가 있죠. 이 양자 컴퓨터가 바로 이 중첩 원리를 뼛속까지 활용하는 기계입니다. 양자 컴퓨터요? 네. 기존의 컴퓨터는 트랜지스터의 전류가 흐르면 1, 안 흐르면 0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한 번에 하나의 길만 따라가면서 계산을 하죠. 미로를 탐색할 때 한 길로 쭉 갔다가 막히면 다시 돌아와서 다른 길을 가보는 식입니다.
굉장히 순차적이고 직렬적인 방식이네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의 기본 단위인 큐비트는 0과 1의 살태가 동시에 중첩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큐비트가 50개 모여 있다면 무려 2의 50승, 그러니까 1000조개가 넘는 상태를 한 번에 품고 있는 셈이에요. 천조개요? 네, 미로에 비유하자면 1000조개의 분신을 만들어서 미로의 모든 경로를 동시에 탐색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답, 딱 하나의 결과값이잖아요. 그렇게 중첩되어 있던 수많은 계산 결과 중에서 진짜 정답은 어떻게 솎아내는 건가요? 그 지점이 바로 양자 알고리즘의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입니다. 파동의 간섭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요. 파동 두 개가 만날 때 골이랑 골이 만나면 폭이 증폭되고 산이랑 골이 만나면 상쇄되어서 사라지잖아요. 네, 물결 부대칠 때처럼요. 맞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알고리즘은 오답에 해당하는 확률 파동들은 서로 부딪혀서 상쇄되도록 설계를 하고 정답에 해당하는 파동은 서로 증폭되게 만듭니다. 그렇게 계산이 딱 끝나는 순간 중첩을 깨뜨리고 측정을 하면 가장 크게 증폭된 정답만이 물리적 결과로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와, 단순히 기존 계산기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만든 게 아니라 아예 문제에 접근하는 연산의 물리적 차원 자체를 바꿔버린 거군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입니다. 중첩이라는 게 이 정도로 혁명적인 거라면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입자 하나가 여러 상태로 겹쳐 있다면 이렇게 불확실하게 겹쳐 있는 입자 두 개가 만나서 충돌하거나 상호작용을 하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거기서 바로 양자역학의 두 번째 핵심 현상인 양자 얽힘이 발생합니다. 두 입자가 특정 조건에서 상호작용을 딱 하면 이 둘의 파동함수가 하나로 완전히 엮여버립니다. 이제 이 둘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운명 공동체,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되죠. 운명 공동체요? 얽혀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아니 근데 우주에 존재하는 물리법칙 중에 제일 철저하게 지켜지는 절대적인 룰이 하나 있잖아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빛보다 빠른 건 없다, 이 법칙 말입니다. 네, 우주의 속도 제한이죠. 네, 멀리 떨어진 두 물체가 상호작용을 하려면 무조건 정보가 이동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태양에서 폭발이 일어나도 지구에서 그걸 알아차리는데 무려 8번 20초나 걸리는데 아무리 입자들이 얽혀 있다고 해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아인슈타인도 정확히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양자 얽힘 상태에 있는 두 입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하나는 지구에 두고 다른 하나는 250만 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 은하로 보냅니다. 네, 엄청나게 멀리 보냈네요. 만약 이 두 입자의 회전 방향, 즉 스핀이 서로 얽혀 있다면요. 지구에 있는 입자를 딱 측정해서 위로 둔다는 걸 확인하는 바로 그 순간 250만 광년 밖에 있는 안드로메다의 입자는 아래로 도는 것으로 즉각 결정되어 버립니다. 네, 250만 년이라는 빛의 이동 시간을 완전히 무시해버렸다고요? 네, 빛의 속도 제한을 어긴 것처럼 보이죠. 그 0.00001초의 찰나에 서로의 상태를 알아챘다는 건데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만든 우주의 철칙이 무너지는 거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 현상을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부르면서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을 했죠. 두 입자가 빛보다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는 게 절대 아니다. 애초에 지구에 남을 입자는 위, 안드로메다로 갈 입자는 아래로 돌기로 태초부터 그냥 미리 다 결정이 되어 있었을 거다. 아, 원래 정해져 있었던 거다? 네, 다만 양자역학이 아직 불완전해서 그 숨겨진 변수를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다 이렇게요. 비유하자면 누군가 왼손 장갑이랑 오른손 장갑을 각각 다른 상자에 넣어서 하나는 지구, 하나는 안드로메다로 보낸 거랑 같다는 논리였어요. 안드로메다에 있는 건 당연히 오른손 장갑일 테니까요. 그냥 미리 정해져 있던 걸 나중에 확인한 것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가의 직관에는 그게 훨씬 편안하죠. 그런데 결국 자료를 보면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아니 어떻게 숨겨진 변수가 없다는 걸, 즉 관측하기 전까지는 정말로 정해지지 않았었다는 걸 증명해낸 건가요? 1964년에 존 벨이라는 물리학자가 제안한 부등식 덕분인데요. 이게 설명이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핵심 원리는 통계적인 상관관계를 측정해보는 겁니다. 통계적 상관관계요? 네, 만약 아인슈타인 말대로 입자들이 장갑처럼 미리 정해진 속성, 즉 숨은 변수를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가 입자를 여러 번 그리고 아주 다양한 각도로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이들의 상태가 일치하는 비율은 수학적으로 특정한 한계치를 절대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벨의 부등식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답안지를 짜고 나온 거라면 아무리 우연히 겹쳐도 서로 일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2022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알랭 아스페 같은 과학자들이 실제로 얽힌 광자를 만들어내서 이 벨의 부등식을 테스트해봤거든요.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측정된 상관관계가 벨의 부등식 한계치를 훌쩍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와, 한계를 넘었다는 건 장갑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네, 입자들은 미리 상태를 결정해둔 장갑이 아니라는 게 완벽히 증명된 겁니다. 관측하기 전까지 두 입자의 상태는 우주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불확실한 확률로 퍼져 있다가 한쪽을 측정하는 그 순간 빛의 속도를 무시하고 전체 시스템의 상태가 붕괴하면서 즉시 결정된다는 양자역학의 완벽한 승리였죠. 와, 그 아인슈타인 조초 틀리게 만든 우주의 숨겨진 작동 방식이네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물리 법칙을 증명하는 걸 넘어서서 양자 암호 통신이라는 절대 해킹이 불가능한 보안 기술로 상용화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 활발히 연구되고 적용되는 분야죠. 누군가 중간에 해킹을 시도하면 즉시 알아챈다는데 도대체 관측이나 해킹이 그 얽힘 상태에 무슨 짓을 하길래 암호가 깨져버리는 건가요? 여기서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관측의 의미를 정확히 짚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본다고 할 때 대상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달을 쳐다본다고 달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미시세계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전자의 상태를 관측하려면 아주 미세하더라도 광자, 즉 빛을 전자에 부딪히게 한 다음에 튕겨나오는 걸 측정해야 하거든요. 즉 물리적인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건드려야만 볼 수 있다. 네, 바로 그 물리적 상호작용이 가해지는 순간 아주 섬세하게 유지되던 확률의 중첩 상태와 얽힘은 버티지 못하고 붕괴해버립니다. 그래서 해커가 정보를 몰래 가로채려고 관측을 시도하는 그 행위 자체가 암호의 상태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변형시켜버리기 때문에 수신자 입장에서는 누군가 중간에 끼어들었다는 걸 100% 실시간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겁니다. 와, 정보를 빼내려고 쳐다보는 행위 자체가 대상의 상태를 바꿔버린다? 이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이번 자료의 제일 하이라이트인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게 되네요. 관측이라는 게 겹쳐있던 확률을 현실로 붕괴시킨다면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이 혼란스러운 현상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실험이 그 유명한 이중슬리 실험이잖아요. 네, 양자역학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랑 같이 머릿속으로 직접 실험실을 세팅해가면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앞에 되게 튼튼한 벽이 하나 있고요. 그 벽에는 세로로 길쭉한 틈, 그러니까 슬릿이 2개 뚫려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리고 그 벽 뒤에는 최종 결과가 찍히는 스크린이 세워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2개의 틈을 향해서 테니스 공을 미친 듯이 막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은 벽을 통과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틈을 통과한 공들만 스크린에 닿아서 딱 2줄의 흔적을 남기겠죠? 너무 당연한 상식입니다. 네, 알갱이, 즉 입자라면 응당 그래야죠. 이번엔 테니스공 대신에 물이 가득 찬 수조에서 물결, 즉 파동을 일으켜서 그 2 틈으로 흘려보내 볼까요? 파동이 2 틈을 빠져나가면 2갈래의 물결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2 물결은 수면 위에서 서로 부딪히고 겹쳐집니다. 산이랑 산이 만나서 물결이 더 높아지는 곳도 있고 산이랑 골이 만나서 잔잔해지는 곳도 생기죠. 그 결과 스크린에는 평범한 2줄이 아니라 여러 줄이 번갈아 나타나는 얼룩말 무늬 같은 복잡한 간섭 무늬가 새겨집니다. 입자는 2줄, 파동은 여러 줄. 여기까지는 고전 물리학의 아주 완벽한 상식이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실험 대상인 전자를 쏠 차례입니다. 전자는 원자를 구성하는 아주 작은 알갱이잖아요. 당연히 테니스공처럼 행동해서 2줄을 남길 거라고 생각하고 전자를 마구 쐈어요. 근데 스크린에 찍힌 결과가 놀랍게도 물결이 만드는 거랑 똑같은 여러 줄의 간섭문이었단 말이죠. 네, 과학자들도 처음엔 당황했죠. 아니, 분명히 알갱이를 쐈는데 파동처럼 행동했다는 건데 지들끼리 서로 부딪혀서 물결처럼 퍼진 걸까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딱 그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이번엔 전자가 서로 부딪히지 못하게 아예 한 번에 딱 1개씩만 쏘기 시작한 거죠. 1초에 1개씩, 탕, 탕 이렇게요. 허공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면 부딪혀서 물결처럼 퍼질 짝꿍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수만 번 전자를 하나씩 쏘고 나서 나중에 스크린에 점이 찍힌 누적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기가 막히게도 여전히 여러 줄의 간섭 무늬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네,
입자 하나씩 쐈는데 누구랑 부딪혀서 간섭무늬를 만들었단 말인가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전자가 슬릿에 도달하기 전까지 특정한 위치가 없는 확률의 파동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이죠. 파동으로 쫙 번져나간 전자 한 개가 왼쪽 슬릿이랑 오른쪽 슬릿을 동시에 통과한 다음에 자기 자신과 부딪혀서 간섭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크린에 닿는 순간 다시 하나의 점으로 붕괴한 거고요. 전자 하나가 두 개의 틈을 동시에 통과한다고요? 상식적으로 절대 납득이 안 되니까 당연히 당직 과학자들도 도대체 전자가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자고 해서 그 슬릿 옆재, 관측용 카메라, 즉 탐지기를 설치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리고 그 탐지기를 딱 켜고 전자가 지나가는 길목을 관측하는 순간 현대 물리학을 뒤흔든 가장 소름 돋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맞습니다. 탐지기를 켜고 전자가 어느 슬릿을 통과하는지 정보를 얻어내는 바로 그 순간 스크린에 나타나던 그 기괴한 여러 줄의 간섭 무늬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테니스 공을 던졌을 때처럼 아주 평범한 두 줄의 무늬로 돌아가 버렸죠. 와, 이게 진짜 소름 돋는 기괴한 포인트입니다. 카메라를 끄면 지가 무슨 파동인 것처럼 퍼져서 동시에 두 틈을 지나가더니 카메라를 켜고 자기를 지켜보니까 갑자기 막 얌전한 알갱이인 척하면서 하나의 틈으로만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아니 무슨 전자에 눈이 달려 있어서 우리가 지켜보는 걸 알아채기라도 한 건가요? 전자가 의식이나 눈이 있는 건 당연히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앞서 양자암호통신에서 이야기했던 관측의 본질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미시세계에서 관측한다는 건 정보를 빼내기 위해 전자랑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걸 뜻하잖아요. 아까 광자를 부딪힌다고 하셨죠. 네, 카메라라는 더시적인 측정 장비가 그 전자와 물리적으로 얽히게 되면서 확률의 파동으로 겹쳐있던 전자의 상태가 결호근남이라는 물리적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물리적 현실로 분개해버리는 거죠. 즉,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얘가 어느 경로로 갔는지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는 그 물리적 행위 자체가 확률로 존재하던 입자를 특정한 위치를 가진 현실로 강제로 고정시켜버리는 겁니다. 정보를 추출하는 행위 자체가 그냥 확률의 우주를 현실로 강제 렌더링 해버린다. 정말이지. 들으면 들을수록 인지부조화가 옵니다. 상태가 막 겹쳐있고 안드로메다랑 지구 사이에서 빛보다 빠르게 소통하고 측정을 하면 상태가 물리적으로 변해버리고 우리 인간의 뇌구조로는 도저히 이거 시각적으로 상상할 수가 없네요. 네, 직관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게 사실 아주 당연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에서 사자무리를 피하고 떨어지는 과일의 궤적을 예측하도록 진화했지 이 보이지도 않는 확률 파동이 붕괴하는 걸 이해하도록 진화하지 않았으니까요.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물리학의 거정들도 이 철학적인 의미 앞에서는 정말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제일 경이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뇌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안 되는 이 미친 현상들을 인간이 만들어낸 수학 방정식은 소수점 아래 10자리 이상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예측하고 통제해낸다는 겁니다. 인간의 직관은 실패했지만 논리와 수학은 눈부시게 승리한 것이죠.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계산기는 완벽하게 돌아가고 심지어 그 계산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문명을 구축하고 있다는 게 진짜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이 양자역학이 그저 옛날 천재들의 탁상 공론이 아니거든요. 우리 삶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죠. 맞아요. 당장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들으며 스마트폰 화면을 넘길 때마다 터치를 인식하는 반도체 메모리의 양자 터널링 현상, 병원에 있는 MRI 진단기기, 마트에서 찍는 바코드 레이저 스캐너까지 이 모든 현대 기술이 미시세계의 불합실한 붕괴와 중첩을 통제하는 양자역학의 수학적 계산 위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마음속 깊이 직관적으로 체화하지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묘한 룰을 역이용해서 눈부신 기술 혁신을 이루어냈다는 사실,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흥미로운 인간 승리의 지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우리의 평범한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미시세계의 기묘한 법칙들을 쭉 탐구해 보았는데요. 중첩, 얽힘, 그리고 관측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이 사실들을 쭉 적어보고 나니까 제 머릿속에 아주 근본적이고 도발적인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아마도 아주 철학적이고 존재론적인 질문이겠죠. 관측이라는 상호작용이 그 무수한 확률의 파동을 현실로 결정짓는 것이라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지 않을 때, 그 누구와도 상호작용하지 않고 있을 때 이 우주는 대체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아인슈타인이 달을 쳐다보면서 동료한테 물어본 적 있다면서요? 자네가 쳐다보지 않으면 저 달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라고요. 네, 그만큼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라는 반증이겠죠.
혹시 이 거대한 우주마저도 누군가 혹은 무언가의 관측을 기다리면서 그냥 아득한 확률의 파동 속에서 일렁이고만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밤에 창밖에 밤하늘을 올려다보실 때 우리의 시선이 닿는 그 순간 비로소 우주가 렌더링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 짜릿한 상상을 한 번쯤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마구 뒤흔들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